바깥쪽 발을 왜 바깥쪽 발에 힘을 줘서 타야 되는 걸까요? 왜? 조금 전에 넘어진 것처럼 이 안쪽으로 중심이 떨어지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스키어 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크밸리에 게이트를 타러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같이 은영이라는 동생도 같이 왔어요. 은영이는 게이트를 올해 처음 탔나? 올해 처음 게이트를 탄 거지? 올해 알펜시아에서 게이트를 첫 번째 타고 오크밸리에서는 게이트를 두 번째 타는 겁니다. 오크밸리는 입장할 때 이렇게 입구와 출구가 있는데 이 오른쪽은 출구기 때문에 이 입구로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출구 쪽으로 입장하려다가 제재를 받았어요. 그러면 같이 입장해 보실까요? 여기는 오크밸리입니다. 오크밸리는 총 3개의 리프트가 있고요. 맨 왼쪽은 초급 슬로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리프트가 2개가 있어요. 여기는 중간에 있는 리프트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상급 슬로프고요. 맨 오른쪽은 중급 슬로프입니다. 정상까지 가시면 슬로프 3개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저기 위쪽에 보이는 상급자 코스에 게이트를 꽂아 놓으신 게 보인가요? 그쪽에서 게이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오크밸리 게이트를 타고 싶으신 분은 오크밸리 레이싱 스쿨 오픈 카톡방을 운영 중이니 오셔서 부담 없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픈 카톡방에서는 백찬 코치님이 영상 피드백도 진행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크밸리에서 레이싱은 상급 코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단 부분은 경사가 좀 세기 때문에 저는 중간부터 게이트를 타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처음 게이트를 타게 되면 인스펙션을 진행하는데 이때 코치님께서 어느 지점부터 게이트를 타면 되는지 본인의 실력에 맞게 알려주십니다. 혹시 처음 게이트를 타러 오시고 상단 부분 경사가 좀 세다고 생각하면 중간부터 들어가셔도 됩니다. 상단 부분은 프리스킹을 하시고 중간부터 게이트를 타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혹시 위에서 선수나 다른 회원분들이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지 꼭 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게이트를 타면 중간에 코치님이 계시는 경우가 있고 혹은 하단부에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 게이트를 탈 때는 코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인사를 드리고 게이트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그리고 다음 게이트를 탈 때는 중간에서 멈출지 아니면 끝까지 내려가는 것이 좋을지 코치님께 꼭 물어보세요. 게이트의 경우 보통 원포인트 코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부에 코치님들이 계시고 내려오는 선수들과 회원분들을 코칭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레이싱을 한 은영이와 저의 레이싱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을 고쳐야 하는지 감독님의 코칭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저와 은영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체 포지션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넘어진 것처럼 이 안쪽으로 중심이 떨어지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스타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상체예요. 게이트를 타건 풀스키를 타건 상체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자기 밸런스랑 이 포지션 전체를 좌우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깨선도 무너지고 어깨도 돌아가고 어깨도 펴지는 것도 잡아야 하고 팔 포지션도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고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째, 어깨선이 무너지고 어깨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어깨선이 무너지거나 돌아가거나 하면 안 되겠고, 그렇게 되면 안쪽 발이 떨어지게 됩니다. 중심 자체가. 어깨선 자체가 이렇게 평행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왼발에 힘이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 어깨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중심 자체도 왼발에서 오른발로 많이 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스킹을 할 때 어깨선이 무너지고 어깨가 돌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깥발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깨선이 잘 유지가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바깥발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깨선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둘째, 허리가 펴지지 않고 상체 포지션을 업다운을 할 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허리 포지션 얘기한 거 있죠? 네. 허리가 이렇게 펴지게 되면 중심이 이렇게 뒤로 빠지게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뒤로 빠지게 되면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바깥쪽으로
이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몸 밸런스를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체를 앞으로 잡으라는 얘기고, 업다운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업다운 얘기를 하는데 다운이 됐다고 해서 허리가 숙여지고, 업이 됐다고 해서 허리가 펴지면 안 돼요. 저한테 더 와도 돼요. 또 일어나는데 또 허리 또 펴졌다. 숙인 채로 그대로 오른발 눌러서 들어오고 일어나고, 누르고 나서 일어날 때 상체 앞으로 숙인 거는 그대로 있는 거야. 다리만 올라오는 거야. 다리만. 얘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허리를 숙여놨으면 다운을 하든 업을 하든 이체 각도 자체는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다운하고 일어날 때 허리 폈다가, 다운하고 허리 폈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 턴 진행할 때 몸 밸런스가 완전히 다 깨져요. 상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네, 가볼게요. 선생님. 다운을 하던 업을 하던 상체 각도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 상체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허리가 세워지게 되면 중심이 뒤로 빠지기 때문에 허리를 세우지 말고 앞으로 잡아서 스키를 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팔 포지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팔 포지션이 얘가 팔이 올라와 있으면 몸이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떨어져 있으면 몸이 뒤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얘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정사면 내려가고 바람 맞으면서 무조건 몸이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팔이 이렇게 앞으로 와져 있으면, 팔이 앞으로 와 있어야 내가 몸을 앞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준비 자세가 되는 거예요. 팔이 올라와 있으면 몸이 앞으로 가고, 팔이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몸이 뒤로 가기 때문에 항상 팔 위치를 앞으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크밸리 레이싱 스쿨 류병탁 감독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체의 포지션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체의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항상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상체 포지션이 잘 만들어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바깥발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바깥쪽 발을 왜 바깥쪽 발에 힘을 줘서 타야 되는 걸까요? 왜 자꾸 바깥쪽 발에 힘을 주라고 하는 걸까? 상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안 넘어지기 위해서. 자,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일단은 상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바깥쪽 발에 힘을 주는 거 아니고, 바깥쪽 발, 그러니까 반대요. 바깥쪽 발에 힘을 주기 위해서 상체를 잡아가는 거예요. 안 넘어지기 위해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자기가 턴을 해가면서 바깥쪽 발에 중심이 차 있지 않으면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심 자체가 바깥쪽에 차 있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깊게 타거나 길게 타거나 이거를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스키 선수들은 시즌 초반뿐만 아니라 시즌 중에도 이 상체 포지션을 잡기 위한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실제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습하는 상체 잡는 응용 동작 7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 응용 동작들을 실제 오크밸리 레이싱 코치님들과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니 아직 알림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은 꼭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좀 더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